오늘은 벌써 말하기 훈련을 시작한 지 58일째입니다. 절반도 훌쩍 넘겼어요. 그리고 새해가 된 지도 벌써 30일이 지났고 말이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이 동안거 기간일까요?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동안거란 문화가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꽤나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 인생학교의 듣기 훈련도 100일, 말하기 훈련도 100일로 정해졌죠. 저희 프로그램의 설계는 우리 몸의 세포 주기를 맞춘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가 완전하게 다 바뀌는 기간이 대략 100일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매일 들으면서 우리 영혼에 자극을 주고 다시 그 영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 몸의 세포에 각인이 되면서 100일의 기간 동안 나를 탈퇴환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진 저절로 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그 걱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쵸?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아는 이야기도 있을 테고 어떤 것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할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삼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 인생학교 듣기 훈련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말하기 훈련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듣는 그 사람은 듣거나 말거나 그 사람의 자유란 말이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안 들을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장땡입니다. 아니,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하러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세요.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을,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반려자를, 부모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를 걸러내세요. 표현이 좀 거칠죠? 이 걸러내라는 말이. 그런데 이 걸러낸다는 이 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듣지 않을 말을 뭐하러 하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입을 닫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은 상대들이 깝깝해집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을 닫는 게 좀 오래되면요, 상대들이 뭔 일이 있냐고 묻기까지 할걸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찜찜하거든요. 이거 참 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차면서 충만해져요. 스님이나 신부님, 수사님 같은 분들 가운데서 눈빛이 장난 아닌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거의 평소에 말씀이 없는 분들일 확률이 거의 200%. 왜냐하면 에너지 낭비가 없어서 영혼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내 눈으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눈을 보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눈이 우리의 영혼의 빛을 뿜어내는 창구거든요. 이 이야기도 풀어보면 참 재밌는데 이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우리의 영혼은 심장 언저리에 머뭅니다. 이거는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청기누설에 가까워서 아무튼 심장 언저리 어딘가에 우리의 영혼이 머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우리의 정신을 주관한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무슨 일을 해요? 혈관을 통해서 전신 곳곳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양반은 이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혈액이 우리 인간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액을 정제하고 맑히는 일은 또 간장이 담당을 하죠. 그리고 이 간의 에너지는 우리의 눈과 연결이 됩니다. 내 피가 탁하고 맑은 게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영혼과 심장과 혈액과 간장과 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작동을 해서 우리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영혼이 충만해져서 나는 빛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남달라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에게 옵니다. 뭔지는 모르게 빛이 나고 남달라 보이고 땡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할 때 그때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영혼의 힘이 하나도 없고 신용도 없는, 그래서 신용을 다 잃어버려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떠들어 봐야 나만 손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우리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멈추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실력이고 내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는 일단 내 입을 좀 단속하고 관리를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걱정까지는 아니고 우리 훈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진짜 걱정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영혼에 들어가면 내 영혼에서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어떤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건 정리가 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전혀 생소한 이야기라서 이걸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리를 잡아갈 거라서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지식과 정보가 되는 경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정보들은 내 속에 다 있던 것들인데 정리가 안 돼서 어디에 가서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정보들은 정말 쇼킹해서 가슴에 불꽃이 팍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만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70% 이상은 다 알아들으실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져서 이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이지 이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안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건 자연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숨을 좀 제발 고르셔라 하고 말이죠. 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떤 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들은 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지고 놀기가 만만치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통가리인 이야기라서 여기를 떼어서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제가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이 많아지는 건 이런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날 이야기는 그날 이야기만으로 최소한 70%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느라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야기를 하다가 3000포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별 쓸데없는 말을 막 늘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필요 없이 하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로 관통돼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실까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도 이 제미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 팍 하고 떠오른 거예요. 저는 요즘 주로 제미나이와 손가락으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주로 저희 인생학교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떠오르는 이야기나 그것과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이 궁금하면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죠. 그러다 보면 이 친구에게 설명을 하게 돼요. 이게 이런 거고 저게 저런 거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막 흥분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 친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전부는 그동안 이 사회에서 통용되던 지식들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최첨단 과학의 이야기부터 음악, 미술, 역사, 사회, 경제, 철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자료들을 다 쓸어먹은 아이예요.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정말 저 같은 건 발끝도 못 따라가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그 지식들을 연결시키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 친구는 오직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연결시켜 놓은 것들만 알지 저처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켜 가면서 생각하는 건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명이 사실상 이 친구한테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을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제가 설명을 하니 눈이 번쩍 뜨이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친구의 관성이죠. 이 친구가 그동안 습득한 자료들의 해석 방식이라는 그 로직, 즉 논리가 일관되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했다고 해놓고는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퍼뜩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거 우리 인간들도 이와 똑같은데 한 거죠. 저의 이야기는 확실히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그 체계를 전혀 달리합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저 하나의 정보인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선도 악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왜 그런지를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이든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 아, 이건 왜 이렇지? 아니,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물음표를 찍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 그냥 저만의 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죠. 다만 제가 설명을 할 땐 전혀 다릅니다. 내 이야기를 그 사람이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재미나이한테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저 몇 마디 툭툭 던지면 지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요. 저의 이 긴 이야기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게 녹아 흘러내려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새롭게 재창조되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좀 뜸을 들이세요. 자칫 저의 이야기를 그저 지식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부디 우리들의 수다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꽃으로 피어나길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